분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이제 뭐 3월, 6월,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끝나면 한국사 영역 문제집 다운받아서 늘 풀어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해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의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죠. 이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이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 다음 보기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은 하나밖에 없죠. 정답 1번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선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2, 3, 4, 5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특징을 가지고서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임을 알지 못해도 사실 1번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어, 문제였고요. 요 4번, 요 덩이새가 이제 보기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와서 좀 설명을 하면, 덩이새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고분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물이고요.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가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물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 사실 3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역사의 라이벌이란 주제로 김부식과 가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사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죠. 김부식 같은 경우는 당시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에 나온 인물은 누구냐? 묘청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를 알 수 있는 건 이제 정지상과 함께 칭제권원을 주장했다라는 것과 요게 중요하죠. 풍수지리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승려이다. 묘청은요, 이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해서 뭘 주장하느냐? 4번 서경천도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수도에 있는 궁궐이 다 불이 탑니다. 묘청은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이 지역은 이제 뭐가 기운이 다 했다. 기운이 다 했고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서경천도를 묘청의 서경천도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기에서 한 가지씩 좀 보면 정방을 설치한 사람은 이제 무신정권 시기 최후였고요. 그리고 구제학당을 설립한 사람은 최충이죠, 최충. 수선사 결사를 제청한 사람도 요것도 은근히 이제 잘 나오는데 수선사 결사를 제청한 사람은 진울이라는 스님입니다. 됐죠?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료를 쭉 읽어보고 좀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조금 밑줄을 좀 그어보면 주류성 그리고 의자왕이 나오고요. 아들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흑치상지, 임존성 그리고 뭐 소정방 그죠?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시기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신라가 어디하고 동맹을 맺죠?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고 이제 삼국이 서로 항쟁을 벌이죠.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사료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 바로 1번.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전쟁에서 신라의 나당 동맹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다시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고요. 쭉 봤을 때, 사군육진 개척의 결과, 요거는 이제 세종 때를 이야기하죠. 세종 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삼별초항쟁의 과정은 이제 고려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고려 때 원간섭기 이후에, 그리고 북벌운동을 추진한 것은 조선 효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3점짜리라고는 하지만, 이 사료가 이제 통일신라 이전 시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1번을 골라내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4.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쭉 봤을 때 진골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골귀족, 뭐 강수, 설충과 같은 이들은 왕이 정치적 주원자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통일신라의 말에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치원 같은 사람들 당에서 유학을 배우고 돌아왔다. 가는 어떤 신분을 이야기해요? 육두품을 이야기하죠. 당시 신라는 뭐가 있어요? 골품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육두품은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고위 계급,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밑에 중에 정답 5번입니다. 골품제의 제약으로 최고관 등에 오르지 못했다.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고려 이제 권문세족을 이야기를 하죠. 고려 권문세족. 그리고 성리학을 토대로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시대 얘기가 나왔고, 비변사를 장악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정치기구죠. 그리고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향충사를 장악하였다. 조선 사림 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골품제 제약으로 최고관 등에 오르지 못하였다. 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통하고 있는 모든 은병에 표식을 새기고, 여기 보면은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은 한 근의 무게로 본국의 지역을 봄다 만들었으면 속칭을 활구라고 하였다. 지금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느냐? 고려시대의 화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1번, 지게하문에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지게하문에서 지게를 발급했다. 요거는 이제 어느 때를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고종 때, 광무개혁 이후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란도에 외국 상인을 드나들었다. 이거 정답이죠. 당시 국제무역 항해 역할을 했다 이야기했고요. 디귿,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전지와 시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고려 토지제도였던 전시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이 등장하였다. 물건을 대신 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뭘로? 쌀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요건 조선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티드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 밑줄칭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한 왕이 실시한 정책에 대해 말해볼까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한 왕 누구예요? 성종입니다. 성종. 그쵸? 그리고 성종의 업적이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2목의 주변관을 파견했고요. 불교 행사를 축소했고요.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했다. 다음 보기에서 성종의 업적? 정답 1번입니다.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조선시대 때를 이야기를 하죠. 조선 성종을 이야기하고요. 훈민정음도 역시 조선 누구예요? 세종. 그리고 밑에 있는 전민변정도감은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를 이야기를 하죠. 고려 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는 고려 말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제 권문세족들의 권력을 조금 어느 정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렇죠?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계는 가를 계기로 우왕과 최양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성계는 우왕이,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고 이제 우왕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왕과 채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죠. 그리고 나서 바로 과전법을 이제 시행을 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온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조선 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세종 아빠. 태종은 여기 보면 사병을 혁파했다고 되어 있고요. 호패법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호적 정비하고 뭐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겠죠. 이 왕의 정책들을 보면 이제 왕권 강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합니다. 요 내용 중에 8번에서 왕권 강화 정책 뭐냐? 4번. 육조 집계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 육조로부터 명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직접 어떻게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6조 직계제는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세종 때에 가면 요 6조 직계제가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왕이 6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정부를 거쳐서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도 명령 보고를 받을 때도 요 순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좀 추구를 하죠. 이랬던 의정부 서사제는요. 다시 이제 세조가 권력을 잡고 세조 단종 문종 단종 다음 세조죠. 세조 때 다시 이 6조 직계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는 이제 태종 때도 한번 나오고 요 세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도 6조 직계제에 대한 보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은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제22대 왕, 개혁군주,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땡땡이 개혁 정책을 재조명한다. 여기 보면 얘들아 규장과 기능을 강화했다. 규장과 장용일을 장용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정조를 이야기하죠. 정조. 다음 보기 중에 정조의 정책은 정답 3번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정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정조의 업적을 물어볼 때 은근히 정답으로 이 수원화성을 축조했다를 정답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조의 업적은 이제 영조의 업적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족들의 세력을 좀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것은 이제 광무개혁 때 고종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죠. 우상국을 정복한 것은 이제 지증왕을 이야기하고요. 신라 지증왕. 노국을 폐지한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이제 제목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 조사 주제를 집어넣는 문제죠. 조사 내용에 보면 납속책과 공명처, 서울의 집단상수운동. 밑에 내용 사례 1번을 보면요. 봐봐. 수봉은 원래 산업이었다. 노비였는데 호적대장의 수봉이 납속으로 정상품에 해당하는 명예간접을 얻은 것으로 나오고 그의 아들은 어영처 군포를 바친 양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양인이 됐어요. 노비에서 양인으로 어떻게 신분 상승했죠. 사실 이 문제는 역사 문제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국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요 납속책과 공명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서울의 집단상수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5번으로 바로 문제를 골랐을 텐데 그걸 몰라도 요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 신분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 윗줄치 우리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우정총국연회가 밤에 있을 박영효 등 우리 당은 박영효가 속해 있는 당 이름 뭐예요? 급진개합파죠. 급진개합파는 정부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뭐를 일으켰어요?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요 내용은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제 우정총국 연회가 있었던 날 이제 일으켰고 박영효를 중심으로 득치 박영호 등과 함께 주사기 침수를 들어가 우정총국 변화하려었다. 우리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인민평등권의 제정이 주장하였다. 요 갑신정변 때 발표됐었던 정강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인민평등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 주장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도 좋은데 뭐에 대한 내용은 없냐? 토지제도 분배에 대한 토지를 분배하겠다라는 개혁 내용은 이 갑신정변 개혁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개혁 자체가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이제 개혁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특징을 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개최됐다? 가는 뭐 어디를 얘기해요? 독립협회를 이야기를 하죠. 독립협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에서 이제 뭐를 해요? 여기 보면 근대식 의회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정답이죠. 그런데 요거를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1번하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군 요구를 철회하였다. 그럼 독립협회는 그 이권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하진 않았고 요 1번은 보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안에도 은근히 보기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안에를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대식 의회 설립운동을 설립운동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됐죠? 13번 밑줄친 조직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의 대한제국 군대 지휘관들은 조칙을 들은 후 구대로 돌아와 병사들에게 모든 무기를 반납해야 했다. 요렇게만 읽어도 이거 조칙 뭐예요? 1907년에 있었던 일본이 군대 해산 조칙이죠. 군대 해산을 지지를 한 거죠. 우리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1907년 군대를 이제 해산을 시키고요. 1910년에 한일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산된 군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해산된 군인들 일부가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이 의병이 정미의병이죠. 그쵸? 의병은 이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요 순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사병 그리고 뭐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나고 을사의병은 이제 을사늑약이 부당하다. 그리고 정미의병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고 이제 나라가 넘어가죠. 일미 외교권도 박탈당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해산된 군인들이 일병에 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4번. 그는 일제에 맞서 무장독립 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쭉 읽어봤을 때 봐봐. 초기에 여기 요인암살이나 식민통치기관 파괴되기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이게 지금 정답에 있어요. 몇 번이냐? 답 2번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 의열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족혁명당에도 참여하고요. 조선의용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한국강복군 부사령관 군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사람 누구예요? 김원봉을 이야기합니다. 김원봉. 무력으로서 우리는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청해대를 설치한 사람은 장보고, 목민이 심사를 저술한 사람은 정약용, 그렇죠?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는 이제 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한참 뒤에 얘기가 나왔네. 정답 2번입니다. 독립운동에서도 이제 의열단하고요. 한인애국단이 문제가 종종 나오고,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40년대 충칭에 이제 정착해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요 한국강복군을 조직했다. 요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가법이 적용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요거는 밑에 자료 분석에 가는 일제가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요 문장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치안유지법을 이야기를 하죠. 1925년 연도도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치안유지법. 그러면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선생님은 또 그런 생각이 드네. 얘를 시기를 몰라도 가가 치안유지법인지를 몰라도 이거 1925년이라는 자료를 줬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발해관에서 교육한 상인?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때를 이야기하고 지편전? 조선 때를 이야기하고요.
안시성 전투는 이거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 총선거는 이제 우리가 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 48년도에 제헌국회가 이제 만들어질 때 50 총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일제강점기 시기 문제 고르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 1925년 힌트를 줬지만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6번.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16번이 이제 15번 아까 1925년 치안유지법하고 조금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제가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드니까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제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민족주의계와 이제 어떻게 손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단체는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1927년 2월 경성 종로에서 피고 이관용 조직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체의 세 가지 강령이 나와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계를 공고히 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주의라는 거는 민족주의계 중에서도 일본과 어떻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단체는 사회주의 단체와 일본과 타협하지 않았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계가 서로 만나서 만든 단체 신간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들이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조 신원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동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탁통치운동 반대를 했다. 이거는 이제 광복 이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내용이 전해진 이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17번 가와 나식에 대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1925년 경우 미스야 협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게 뭐냐면 1919년도에 3.1운동을 벌이고 192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국외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이제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국외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칩니다. 이때에 있었던 전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 그리고 하나 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중국 동무부작 미스야와 만주군벌 세력 사이에서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협정을 체결을 하죠.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청산리 전투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리고 미스야 협정 체결된 이후에 이제 뭐랄까 독립군은 이제 어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해요?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유시로 이동하고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 성립하는 등등 1920년대 독립운동 그 과정은 순서를 가지고서 조금 외워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8번 다음 협정에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봤을 때 뭐 한계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1953년 연도를 봤을 때 이거 뭐예요? 이거는 6.25 전쟁에 대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정문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옳지 않은 것은 6.25 전쟁 중에 중국군 참전하죠. 인천 상륙작전 실시됩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에서는 발췌개헌안이 통과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뭐를 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선을 허락을 하죠. 한 번 더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해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를 하죠.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건국동맹은 이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9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주 최루탄을 맞은 김주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요거는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4.19 혁명 몇 회 보면 이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원인이 2번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이 이후에 김주열 시신이 최루탄이 눈에 맞은 채로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격화되고 계속해서 대통령 사임을 요구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20번으로 넘어가자. 마지막 문제는 꼭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 20번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 성명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것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1972년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사실 다하고 라 중에 어떤 건지 다하고 라 사이에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다하고 라 사이에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유신헌법이 공포가 된 게 언제? 이게 10월이에요. 10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16 군사정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된 것도 역시 1972년인데 1972년 10월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인 평은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난이도가 쉽게 나왔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9월 10월 남은 기간 동안 한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보다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조금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도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삼국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알 때, 통일신라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요 보기에서 사실 삼국통일, 신라와 관련된 보기는 얘밖에 없어요. 5번밖에. 1번은 고려, 2번 조선, 3번도 조선, 4번도 조선, 5번만 신라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이. 얘가 어떤 식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러한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쭉 한번 이런 보기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지 시기를 쭉 써보는 게 중요해요. 3번 같은 경우도 백제부흥 운동의 전개. 그럼 백제부흥이면은 어제 삼국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흥선대원군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사군유진 조선, 삼별초 고려, 북벌운동 조선 이런 식으로 이 보기에다가 시대를 써서 그 나라 이름 시대 구분을 써서 이 시대 구분을 가지고서 조금 정리를 쭉 해놓는 게 남은 시간 공부하는 방법 팁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선사시대부터 강의를 쭉 다 들어서 한국사 문제를 정리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친구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요것도 궁극기문書신설은 흥선대원군 이후를 이야기하죠. 근대사 부분이에요. 이후. 시기별로 다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고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고려에 대한 보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려 전기, 고려 후기에 대한 이 보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찍은 건 아니고
이제 불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 문제집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수능 이후에 수능 문제를 가지고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